아니,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쪽에선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는데 다른 한쪽에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극명한 차이의 원인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날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온통 파란불로 얼어붙었는데 한국 증시는 아주 강렬한 붉은 빛으로 타올랐죠. 어떻게 같은 날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크립토 전문가 K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K. 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와, 진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뒤죽박죽인 시장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레버리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정반대로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그 희망의 정체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의 숨겨진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그날 패닉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시장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86,000달러 선까지 쭉 밀리면서 불안감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대장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끌려 내려갔죠. 이러니까 뭐 너도 나도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패닉셀링 분위기가 확 퍼진 겁니다. 와, 바로 이 숫자. 이게 그날 폭락의 진짜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청산당한 레버리지 포지션 규모인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400억 원이 넘거든요. 이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청산 쓰나미였죠. 이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빚내서 투자, 즉 레버리지를 썼는데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반대로 가니까 증권사가 어이쿠 더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 강제 매도가 또 다른 하락을 부르고 그 하락이 또 다른 강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청산된 포지션의 절반이 넘는 55%가 롱 포지션이었어요. 롱 포지션이라는 건 가격이 오를 거라는데 돈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오른다 하고 상승에 베팅했다가 그야말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시장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내부에서 레버리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물이 특정 거래소 계좌를 막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소식 하나에 이제 정부가 진짜로 규제 칼날을 꿰드는구나 하는 공포감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결국 시장 내부의 과도한 빚잔치랑 외부의 규제 공포,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최악의 폭탄이 터져버린 셈입니다. 우와, K님 설명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군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불안 대신 희망이 가득한 정반대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숫자가 모든 말 말해주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주 시원하게 2% 넘게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건 암호화폐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게 내부 문제였다면 주식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건 정반대. 바로 외부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이 표를 보면 더 재밌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1조 8천억 원어치를 내다 파는데 기관이랑 외국인, 우리가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그 물량을 웃으면서 다 받아먹은 거예요. 개인의 공포를 기관과 외국인은 기회로 본 거죠. 아주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큰손들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하나만 산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부터 정유, 석유화학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오르는 주식들, 그리고 AI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테마주까지 그냥 시장 전체를 쇼핑하듯이 쓸어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이님, 정말 주식시장 분위기는 뜨거웠네요. 그런데 말이죠. 다시 이 차가운 암호화폐 세계로 돌아와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뜨거운 주식시장과 차가운 암호화폐 시장,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태롭다는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예요.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스테이블.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잠시 돈을 피신시키는 안전한 항구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 항구는 안전한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코인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채 시장, 그러니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심장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이 경고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지난달에 X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디패깅, 그러니까 1달러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고 가치가 폭락한 거죠. 이걸 본 사람들은 당연히 끔찍했던 테라루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신다면 그냥 이름만 믿지 마시고 이 세 가지는 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얘네가 담보로 뭘 가지고 있는지, 진짜 달러가 있긴 한 건지 준비금을 확인하시고요. 둘째, 그 준비금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곳에서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 보고서를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아, K님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라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숨겨진 폭탄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뭐냐? 왜 두 시장이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였나? 그 답은요. 이 둘이 그냥 서로 다른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행성 내부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나 규제 같은 문제로 들썩이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저 멀리 거시경제라는 태양의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 같은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사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두 시장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희가 한번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탈동조화, 그러니까 각자 따로 노는 형상이 앞으로 계속될 뉴 노멀이 될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거대한 금융세계가 앞으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